청취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단숨에 잃게 된다면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비극을 경험했으며 그 후 저의 삶은 한없이 고통스럽고 암울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왜 프랑스 파리의 생강다리 위에 홀로 서 있었는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도울 것입니다. 저는 사라라고 합니다. 친구들은 저를 사라라고 줄여 부르곤 했죠. 저는 영국 맨체스터 외곽의 평온한 마을에서 태어나 성장했습니다. 저의 윤영이는 지극히 평범했지만 가족의 온기로 충만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마을의 작은 도서관에서 근무하셨고 어머니께서는 카페를 운영하시며 마을 사람들에게 언제나 밝은 웃음을 선사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둘째 딸로 태어났으며 저보다 5살 어린 동생 미나와는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을 공유하는 단짝이었습니다. 미나는 제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존재였으며 제가 좌절할 때마다 언니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어 라며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동생의 믿음에 부응하고자 저는 언제나 좋은 언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졸업 직후 런던의 유수 투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 회사는 저에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무대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고 미나가 희망하던 법학 공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고 싶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저의 계획은 거의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했고 매달 시간을 내어 부모님과 동생을 챙기며 우리 가족의 유대감은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잠시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1년 전 미나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25번째 생일을 맞이할 미나는 가족 모두가 모여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흔쾌히 동의했고 부모님 역시 기쁘게 수락하셨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일찍 퇴근하여 예약된 레스토랑을 확인하고 꽃집에 들러 미나가 가장 좋아하는 장미 꽃다발을 구입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동생과 함께 차를 타고 오시기로 했고 저는 레스토랑에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약속 시간이 훌쩍 지나도 가족들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막히는 것일까 염려되어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라 스미스 씨, 맞으십니까? 경찰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가족분들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서둘러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부모님과 미나는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폭우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웠고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설명을 들으면서도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공허했고 시야는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삶은 모든 것이 정지된 듯 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으며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왜 나만 남겨졌을까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것과 민에게 더 따뜻한 말을 해주지 못했던 모든 순간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들의 말은 제게 공허하게만 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식의 위로는 저에게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미나가 제 생일에 남긴 편지를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언니,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언니가 자랑스러웠어. 언니가 내 곁에 있어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어. 앞으로도 우리 함께 멋진 추억을 많이 만들자.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더욱 깊은 죄책감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미나는 나를 그토록 사랑했는데 나는 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을까? 시간이 흘러도 고통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저는 주변의 모든 것이 가족을 떠올리게 했기에 모든 것을 등지고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파리행 항공권을 끊고 모든 짐을 뒤로 한 채 짐을 쌌습니다. 파리는 제가 어릴 때부터 동경하던 도시였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카페에서 항상 파리의 아름다운 풍경이 담긴 엽서를 보며 언젠가 그곳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기에 저는 그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첫날, 에펠탑 아래에서 크루아상을 먹으며 잠시 동안의 평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낭만도 아름다운 풍경도 제 마음속 깊은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도 달라질 것은 없구나 라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생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강물은 어둡고 깊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에 위태롭게 기대어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이 모든 비극이 달라졌을까? 그 순간 뒤에서 따뜻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Excuse me, are you okay?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한 동양 남자가 염려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남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줄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혼자 이렇게 계시는 건 위험해 보입니다. 그의 말은 마치 차가운 강풍 속에서 제게 닿은 작은 온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난간에 기댄 저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듯 그저 그를 응시했습니다. 동양인처럼 보이는 그는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따뜻함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현우라고 소개하며 잠깐만 이곳에서 벗어나 차 한 잔이라도 하시겠어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진심 어린 표정과 다급한 목소리에서 묘한 설득력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그를 따라 근처의 작은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카페는 고풍스러운 분위기였고 어두운 조명과 따뜻한 향이 저를 잠시나마 안정시켰습니다. 현우는 제가 미처 주문하기도 전에 따뜻한 민트차를 주문하며 차가운 날씨에는 이 차가 최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차가 제 앞에 놓이자 현우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심각한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려 잠시 휴식을 위해 파리에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며 우연히 산책을 하다가 다리 위에서 저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이야기가 저에게 깊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투와 태도에는 일말의 가식도 없었으며 그는 제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마치 한 발짝씩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강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으로 강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하죠. 그의 말은 제 마음속에 잔잔하지만 확실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날 비로소 처음으로 저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놓을 용기를 얻었습니다. 부모님과 동생을 잃은 비극적인 이야기,
그리고 제가 느끼는 끝없는 죄책감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제가 이야기하는 내내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해 주었습니다. 제가 말을 마쳤을 때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제게 휴지를 건네며 괜찮습니다. 지금은 마음껏 울어도 돼요 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조금 가벼워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낸 듯 했습니다. 현우는 이어서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번아웃을 겪은 이유를 설명하며 사람들을 돕는 일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만 정작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자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파리에 왔다는 그의 고백은 제게 묘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라 씨가 느끼는 이 모든 감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나 상실감을 겪으면 그런 감정에 휩싸이게 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혼자서만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잠시라도 당신 곁에 있어 드릴게요. 우리 천천히 괜찮아지는 방법을 함께 찾아봅시다. 그날 이후 우리는 파리에서 종종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현우는 저에게 몽마르트르 언덕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곳은 정말 특별한 장소입니다. 화가들의 영혼이 살아 숨쉬는 곳이죠. 라며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몽마르트르 언덕에 도착했을 때 작은 광장에는 수많은 화가들이 저마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저를 이끌고 여러 화가들의 그림을 구경했습니다. 생생한 색감과 독창적인 작품들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라 씨, 초상화를 한번 그려보는 건 어때요? 현우의 제안에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의 끈질긴 권유에 못 이겨 한 작은 화가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화가는 제 얼굴을 깊이 집중하여 바라보며 붓을 움직였고 현우는 옆에서 장난스럽게 잘 나오면 제가 가져가도 되나요? 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저의 초상화가 완성되었고 현우는 정말 멋지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거울을 통해서가 아닌 그림 속의 제 모습을 보며 저 자신을 조금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우리는 언덕 아래로 내려와 작은 젤라또 가게에 들렀습니다. 현우는 바닐라 맛을, 저는 피스타치오 맛을 골랐고 우리는 서로의 아이스크림을 한 입씩 나눠 먹으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사라 씨, 이 젤라또 진짜 맛있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맛있는 건 찾기 힘들어요. 그럼 이걸 먹으러 다시 파리에 와야겠네요. 제가 농담처럼 대답했을 때 현우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라 씨가 원하는 건 어디서든 제가 찾아줄게요. 그날의 기억은 제게 매우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상처와 고통으로 가득했던 파리에서 처음으로 달콤하고 따뜻한 순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현우는 제게 조심스럽게 하나의 제안을 했습니다. 사라 씨, 이곳에서 잠시 숨을 돌리셨다면 한국에 와보는 건 어떻습니까? 저는 한국에 제가 좋아하는 특별한 장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함께 간다면 당신도 새로운 영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새로운 도시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또 다른 낯선 나라로 간다는 사실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늘 당신 옆에 있을게요. 그의 진심 어린 격려에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런던과 파리에서의 고통을 뒤로하고
그와 함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기로. 현우와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생황 다리 위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었던 그 밤은 이제 더 이상 절망의 기억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또 다른 가능성의 문을 열어줄 것 같은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파리를 떠나며 저는 오랜만에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다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비행기가 한국에 착륙할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새로운 곳,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시작.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 또한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환경을 떠나 완전히 낯선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공항 입국장에 들어섰을 때 현우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사라 씨, 잘 왔어요. 이제 한국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요. 모든 것은 천천히 적응해도 괜찮습니다. 그의 따뜻한 환대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었지만 여전히 저는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떨칠 수는 없었습니다. 현우는 제가 한국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했습니다. 그는 저를 북촌 한옥마을로 데려가 조용한 골목길을 함께 걸었고 한옥 찻집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자신을 되돌아보곤 합니다. 때로는 과거의 이야기를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차를 마시며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의 과거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일까? 며칠 후 현우는 저를 서울의 현대적인 거리로 안내했습니다. 강남의 마천루들, 홍대의 자유분방한 거리 예술가들, 그리고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정형은 정말이지 경이로웠습니다. 이곳 서울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놀랍도록 공존합니다. 복잡한 도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각자의 이야기가 담긴 작은 세계들이 있어요. 마치 사라 씨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현우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차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낯설고 때로는 복잡했습니다. 특히 음식 문화는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현우는 저를 한국식 고깃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커다란 불판 위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맛있게 구워지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반찬으로 가득 찬 상차림과 저에게 익숙하지 않은 쌈 문화는 다소 당황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현우가 고기를 익히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쌈에 싸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추 위에 고기와 김치를 올리고 마늘도 조금 넣고. 저는 그를 따라 하려 했지만 고기와 김치를 쌈에 싸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쌈이 너무 커져서 몇 번에 걸쳐 베어 먹자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라 씨, 그거 한 번에 드셔야 해요. 한 번에요. 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한 번에 넣어야 한다고요? 네. 한국에서는 쌈을 한 입에 넣는 것이 기본입니다. 베어 먹으면 쌈이 다 흐트러지고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없어요. 저는 머뭇거리다가 다시 쌈을 싸서 한 번에 입에 넣었고 그 순간 다양한 맛이 입안에서 폭발하듯 퍼졌습니다. 고기, 김치, 마늘, 쌈장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완전히 색다른 미각을 선사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저는 감탄하며 웃었고 현우 역시 흐뭇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렇죠? 쌈을 한 번에 먹어야 모든 재료의 맛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진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각각의 재료가 따로 놀지 않고 함께 모였을 때 최고의 맛을 내는 거죠. 그의 말에서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쌈을 먹는 방식처럼 인생 역시 그렇지 않을까요? 각각의 경험이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혼란스럽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들이 모여 조화로운 통합을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졌지만 저는 점차 현우와의 관계에서 거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매우 바빠 보였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루는 약속 시간에 1시간 이상 늦게 도착한 현우를 보고 저는 결국 서운했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현우 씨, 왜 요즘 이렇게 바쁘신가요? 저는 당신 덕분에 한국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다시 혼자라는 느낌이 들어요. 제 말을 들은 현우는 미안함이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사라,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그동안 당신을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미리 말을 못했습니다. 며칠 후 현우는 저에게 강원도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제가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을 벗어나 아름다운 자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원도의 맑은 공기와 푸른 바다, 그리고 울창한 숲은 오랜만에 제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저를 해변가로 데려갔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사라, 제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상자 속에는 반짝이는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 온 그날부터 저는 우리가 평생을 함께하길 바랐습니다. 앞으로도 당신 곁에 영원히 머물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진실된 고백에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에 와서 겪었던 모든 낯설음과 혼란이 그 순간 일시에 해소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현우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저 역시 앞으로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깊은 마음을 확인하며 바닷가에 나란히 앉아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의 해변 바람은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서의 삶을 더욱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와 저는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과 심리적 위로를 제공했습니다. 한 번은 상담 도중 한 참가자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라 선생님, 제가 이렇게 다시 숨 쉴 여유를 찾게 된 것은 순전히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현우와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서로를 지지하며 성장했고 저는 한국이 제게 두 번째 생명의 기회를 준 나라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우의 강원도 해변에서의 프로포즈는 저에게 너무나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결혼을 약속했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강원도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 현우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사라, 앞으로 우리 함께 모든 일을 헤쳐나가요. 당신이 다시는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제가 늘 옆에 있을게요.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안정을 주었고 저는 오랜만에 미래에 대한 설렘을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감은 단순히 약속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신체적 변화를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몸이 유난히 피곤하고 입맛이 전과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음식에 아직 완전히 적응하지 못해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초기 단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내가 엄마가 된다고? 저는 복잡다단한 감정이 뒤섞인 채 병원을 나섰습니다.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막중한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는데 그때 현우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라, 무슨 일 있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해 보이네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에게 조심스럽게 사실을 전했습니다. 현우 씨,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그는 순간적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되는군요. 그는 저를 꼭 껴안으며 기뻐했고 저는 그 순간 모든 불안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신중하게 제게 제안했습니다. 사라, 우리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먼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이미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과연 현우 씨의 부모님이 나를 흔쾌히 받아주실까? 게다가 임신 사실까지 알리게 된다니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제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부모님은 분명 당신을 따뜻하게 맞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의 다정한 말에 용기를 얻고 저는 그와 함께 전주에 계신 그의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전주의 작은 마을에 자리 잡은 현우의 부모님 댁은 포근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문이 열리자 현우의 어머니께서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현우야, 드디어 왔구나. 이분이 사랑가? 어머니는 저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고 저는 긴장된 목소리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라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 집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해요. 그날 현우의 부모님은 저를 위해 직접 음식을 준비하셨고 식탁에는 정갈한 한국식 반찬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었고 현우의 아버지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음식이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한 가족이니까 천천히 익숙해지면 됩니다. 그 말씀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거실에 앉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현우가 신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해드릴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궁금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셨고 현우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라가 임신했어요. 곧 부모님께 손주를 안겨드리게 될 겁니다.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흐른 후 현우의 어머니는 감격에 찬 듯 눈물을 흘리시며 제 손을 다시 잡으셨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우리 집에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현우의 아버지도 따뜻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잘 키워야지.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도울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잘 지내도록 하렴. 그 순간 저는 제가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저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아기를 품에 안고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라, 우리가 해냈어요. 이제 이 아이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아이의 이름은 한국식과 영국식 이름을 조합하여 다니엘 현이라고 지었습니다. 현우의 부모님은 손주를 보는 기쁨에 활짝 웃으셨고, 저는 그들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지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우리는 전주에 있는 현우의 부모님 댁 근처로 이사를 했고, 저는 한국에서의 삶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현우와 저는 여전히 재무상담과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었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며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끔은 부모님과 동생 미나가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이 슬픔이 아닌 따뜻하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현우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시련을 안겨주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지하는 가족이라는 존재임을 확신합니다.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의미 있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